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지나고 있어. 이 내용 중에. 그 수련보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수련 좀 많이 하셨나봐요? 많이는 하죠. 참고로 지금 하시고 계신 수련은 뭔가요? 지금요? 네. 지금 명상만. 영상. 예. 그 전에 하셨던 것 중에 보통 한학선언도 하고 뭐. 여러 개 하셨어요. 예, 조금 했는데 명상만 지금은 몸은 안 하고 마음만 하고. 아니 자 여기서 이래요.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몸은 안 하고 명상만 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런데 왜 도사가들 중에 이 몸 수련을 계속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 달마도 그래요. 달마도 하다못해 그 손 자르고 들어온 제자마저도 배가. 왜 스님은 이런 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제가 좀 보탠 말이죠. 무슨 왜 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하는 말이 참 쉬워요. 뭐 불의사상에 다 들어가니까 선무불의야 뭐 이런 거예요. 다선일미와 마찬가지로 성과 무가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대목도 우리 굉장히 사실은 불교에서 공론처럼 들리는 내용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이해하고 나면. 왜? 차를 마시는 거와 선이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무술과 선이 다르지 않다. 근데 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또 명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둘이 아니다예요. 근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정신과 마음과 몸을 둘 다 쓴다면 앉아서 자기가 명상은 몸을 안 쓰고 있어. 몸을 안 쓰고서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깔려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움직이겠다면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걸음 명상, 산타기 명상, 뭐 이런 거 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을 바꿔서 몸을 무술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나 춤추면서 하는 명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렇게 질문을 바꾸면 굉장히 쉬워져. 그죠? 자, 그런데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하고 실제로 움직여가면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보통 걸어가겠다고 하는 명상은 내가 걷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방향성이 있고 속도감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겠다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겠다면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또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명상이 뭔가요? 그래서 요 얘기 한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걷고 쓰고 하는 거하고 명상하고는 여러 개가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양립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명상은. 그렇죠? 명상은 가만히 보면 앉아서 머리만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누가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명상이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이 뭐냐가 정리가 돼야 되죠. 명상이 뭐냐. 그럼 명상이 뭐냐가 정리가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응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죠. 명상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쉬셨으니까 눈 뜨시고 명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상에 관심 많다고 벌써 한 서너 달 전에 한번 하셨었거든요. 예, 명상. 예. 나는 명상을 말이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혼과 여러 가지가 엉켜서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얽혀 있는데 그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꾸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서 판단하게 되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욕망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사물에 대한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으면 그 사람이 걷거나 앉아있거나 또는 아기를 보고 있거나 다 그렇게 마음이 순수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다 명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에 있어서 꼭 앉아서 눈을 감거나 또 이런 상태만이 명상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명상은
지금 말씀드린 게 개념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데? 우선 그 과정이 세워나오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이게 옳고 그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정의의 또 하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뇌파 측정을 해가지고 베타파가 아니고 보통 알파파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깊이게 들어가려면 베타 세타까지 내려가야 이게 명상인지 그거 내가 아무리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도 딱 뇌파 측정해봤더니 또 깨어있는 상태에서 막 잠깐만요. 그럼 델타파는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니지만 깨어있는 보통 우리 일반 활동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명상하면 델타파가 아니 알파파로 내려가죠. 델타파가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운되죠. 소위 말 이게 막 뛰던 게 슬로우 템포로. 그럼 명상 티베트 모습을 측정하면 델타파가 나올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베타파는 항상 나오죠 우리가. 근데 그냥 델타파가 아, 상당히 네. 높은 수가서 나와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과학적으로 나와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명상과 관련해서 대학에 보면 그 지, 정, 안, 려, 득이라고 했는데 대학에 보면 정이 이 자세를 바로 한다는 뜻의 이 정의인데 그 다음에 정이 뭐냐면 하고 가라앉는다는 그 조용하고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우선 생각을 멈추는 데 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했는데 정은 이게 아마 자세를 바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 자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 제 설명 일단 들어보세요. 아니, 설명이 틀렸어. 아니 나중에 말씀해보세요. 내가 좀 내 생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그래서 이 풀을 정체다 이 정자인데 이건 제가 생각한 가운데는 가라앉히고 깨끗이 한다는 뜻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유교는 그러고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사고를 하라는 뜻으로 공부하라는 뜻으로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의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불교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화선이나 이 책을 봐도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자기 몸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내가 어떤 스님이 쓴 간화선하고 그타이 이런 걸 봤는데 잘 안 나오고 가장 좀 그 명상하고 관련된 걸 제일 잘 쓴 좀 내가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은 오쇼 라즈니시 쓰신 그 명상이라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더라? 그 책이 그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봤는데 거기는 이제 무슨 정화 과정이 쭉 나오더라고요. 몸의 정화, 감정의 정화, 무슨 정화 쭉 나오는데 그건 수행 전체 과정을 설명한 거더라고요. 단순히 명상에 불교에서는 거기서 또 택석해야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많이. 그거 제가 말씀 안 들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이상. 선생님, 근데 아는 데까지가 아닌데 틀린 걸 고쳐드려도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 여기를 왜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대학을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전문이 어떻게 틀렸는지 말씀하시면 돼.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 느꼈다. 지금은 제가 얘기 드리기가 싫어졌네요.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얘기 드릴게요. 그게 관심이 없으시면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공부는요. 아니, 어린 사람이든 어린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고 나서 그 부분에. 근데 모르면 대학 얘기를 왜 하세요? 그죠? 모르는 대학 얘기를 왜 하셨어요? 대학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정정여 득으로 나가는 게 그거 분명히 명상에 쓰라고 나온 말입니다. 나온 말인데 지금처럼 번역하시면 그건 전혀 다른 명상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용은 정확히 근데 지금은 제대로 설명된 게 아니라 그 원문만 그냥 번역을 알았어요, 선생님 아깝구만. 예. 왜냐면 그거 자정정하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대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두 번이 발언하시면 촬영하시고 아, 글쎄, 말씀하실 기회 하라는 독과는 독자치면 뭐딴 사람들이 할 말 있어요? 하시죠. 뭐.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한테 물으게 네, 말씀드리고. 예, 더 다시 진도합니다. 저기 네. 중간에 제가 한번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거는. 네. 그러니까 관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분위기 개선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궁금해가지고 달마 그림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림 보면 배불뚝이 좀 잠깐, 떡배만 나중에 합시다. 끝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 분위기 괜찮은 거예요. 분위기 개선하자고 하는데 개선하면 안 되게 더 해야겠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얘기를 조금 우리가 강하게 표현했을 때가 있는데 견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데 그럼 여기서 서로 타협하고 넘어갈까요? 그 토론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제가 더 불쾌할 수도 있고 딴 분도 불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사회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원장님이 저를 지칭한 단어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나가지 안 그러면 또 얘기가 지나치게 많이 산만해지거나 하면 제가 아끼긴 합니다.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정리를 제가 제 주장을 많이 한 것보다 이걸 명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해갖고 좀 동의를 끌어내고 있고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수련에서 명상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어떻게 보면 명상을 알파와 오메가일걸요? 수련에서. 그런데 저희가 명상을 주제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명상 얘기하다 중간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주제로 끌어간 적은 없는데 그 명상이 생각하는 명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자연치유학교 교수할 때 명상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치유를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명상을 리포트를 쏘게 했더니 정말 다양해요. 큰 그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수련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지 않을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 뭐 차 마시면서 하는 거, 이런 거 또 무술하면서 춤을 추는 거, 또 뭐 예술을 그림을 그리면서 분명히 다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나머지는 행동을 하면서 하는 움직이는 명상. 그러니까 움직이는 명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다이내믹 명상. 그렇죠? 인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특히 오쇼가 많이 한 명상이 다이내믹 명상이죠. 그리고 우리 한자 쓰면 동적 명상.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하면 정적 명상.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명상의 특징들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명상을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죠. 주제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주제나 딴 주제가 자꾸 떠오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제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집중하는 거죠. 주제를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칠 짓자나 정할 정자가 쓰여집니다. 한자로는. 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머물러라. 이게 그칠지의 지관법의 지가 앞에 나오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경지 중에 하나가 그 주제에 빠져 있는 거. 이걸 무슨 사마티 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이 안 나는 그거 주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제만 가지고 관찰을 시킵니다. 관찰. 그러니까 고요함에,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고요해지면 고요할정, 고요함에 들어가서 이거는 사실은 도덕경에 나오는 수련법입니다. 수련법에는 정은 거의 다 나오죠. 그 정에 들어가야만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증거예요. 수련법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상태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상태에 말씀하신 이제 베타파, 알파파가 무슨 상관이 있을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정신과학회가 장점이 그런 기기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베타파가 어떤 돈벌이든 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합참 생각하면 베타파가 확 뜨죠. 알파파는 그러면서 고요해질 때 좀 고요해지긴 하는데 어떤 주제에 집중할 때가 뭐 한 15Hz 대역대에 집중이 되면 가장 집중하는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지고 딱 집중이 돼 있으면 베타파가 돼 있든 시타파가 돼 있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대역 때 찾고 있는 걸 유지하는 힘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고요한 측정, 고요함에 빠지는 걸 최고로 보통은 많이 봤어요. 그 예전의 이론입니다. 뇌파 이론. 그래가지고 했더니 시타파, 델타파까지 들어가는데 꿈을 꾸거나 예언은 잘해. 근데 이 사람이 깨어서 수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자폐증 애들이 거의 다 고요해. 아주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련은 의도적으로 자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폐로 들어가는 때는 딱을 다 패한 거잖아요. 그거 주제래. 이게 지지, 그죠? 주의 집중. 이게 되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고요함이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 파동도 같이 나타난다. 이래야 고수다. 이것이 이제 점점 많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뇌파에서 어떻게 집중이 나타나나요? 또 알파파도 있고요. 베타파도 좀 있고요. 근데 그 집중됐느냐 됐느냐는 어떤 형태를 띠나요? 그 고요하면서 그 상태가 꽤 유지되죠. 아, 그 일정한 파대. 예, 일정한 모습이, 예. 그래서 좀 안정돼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장이 계속 사이클로 네. 변동식. 네, 아주 꽤 꾸준하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되는데, 집중했다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깨닫기 위해서 어떤 명상이냐가 중요한데, 명상법에 의해서 그걸 자꾸 분석을 하는 사람은 그 많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엄청 바뀔 거예요, 그때도. 그러나 바뀐 중에 고요함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형이 예전에는 이런 파형이다라고 쉽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복합된 것 중에서도 얼마나 유지하나, 일관성이 있나, 이게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수련해 봤을 때 상태거든요.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죠? 그냥 고요함에 빠진 것보다 치열한 생각은 땡땡 돌고 있는데 고요함이 동시에 두 개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치열함과 고요함. 이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명상 상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못 가죠. 저건 돼요. 건강은 고쳐져. 왜냐하면 잡생각은 좀 줄이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좀 안정감은 있어요. 근데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원래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서양에서는 치유하고 관련된 단어에서 왔대요. 그런 개념의 메디테이션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 굉장히 지고한 그 원리를 깨닫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 쓴다 그러면 사실은 조용하게 여기 명상이나 까단 생각하지 말고 있어. 이것도 명상이긴 해요. 굉장히 초보 명상이죠. 거기에 어떤 주제를 좀 명확하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이런 거. 이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진짜 명상이 아시다시피 꽝이 아닌 이유는 아무데나 이게 쓰이는 거, 보편적인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 잘하는 법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표현 꽤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뒤에 정과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 때문에 잘못된 단어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 잘하기, 이게 명상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잘하려면 명상을 잘해야 된다. 근데 명상을 잘하려면 주제를 집중을 해서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주의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주의력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관찰을 이제 해나가는 거니까, 이게 화두선의 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그죠? 지휘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다르지 않다. 그거나 대학에서 설명하셨던 그 아는 걸 정하고 그 정한 다음에 고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는 사고 심려 있게 생각한다는 여자거든요. 그렇게 하면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관의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그거라면, 명상이라면. 자, 이 명상이 대충 이제 정의가, 명상이 좀, 한 가지 좀 네.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아까 그 내가 한 것 중에 이 정자가 틀렸다고 그러셨고, 그건 말씀 내 들었고, 그 다음에 정 다음에 아니거든요? 편안한.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제 그 도덕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련은 그 상태가 들어가면 그게 그 상태를 편안하다고요. 도덕경에서 그걸 끌어온 겁니까? 아니. 옛날 사람들이 안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니,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정 다 하고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니 들어갔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글쎄요. 지금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는데 여쭤보는 도덕경에 있는 걸 끌어온 게 아니라 도덕경에도 정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은 옛날 사람의 수련법에 우리가 편안하다는 게 그냥 마음 편안한 게 아니고요. 거기다 초점 맞춰서 거의 가라앉아서 대상에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게 편안한 상태. 이게 안이에요. 그걸 한자, 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법에서 그 써있는 사실은 대학의 그 과정을 제가 좋아하는. 아니 그러면 중국 전통적으로 수련하는 예, 중요한 용어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그게 거기 거의 아니 이정 다음에 아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리어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여기 있는 것이 나는 명상하면서 이 자세나 기타가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이런 상태로 가야 진짜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안자를 놓은 건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내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마음 바꿔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주제에 집중을 해서 네. 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다 보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면 편안한 상태가 돼서 정답을 저절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다 안자를 특별히 넣은 것은 무슨 뜻인가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예전에 그 한자, 안자가 굉장히 수련해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보면 특별히 그러니까 그걸 넣은 것은 그거는요. 그건 경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제에다 집중을 해요. 근데 불교 쪽에서 화두선에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제에다 집중해서 거기에다 집중하는 상태에서 딴 거 놓치지 않고 그것만 갖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렵죠. 근데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가 집중했는지도 모를 때 시타도 델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딱 들어가면 놀랍게도 본래의 자기 또는 선천의 기운 자기 만나서 걔가 갖고 있던 답이 이 숙려한다는 여기저기 사려하는 그 여자에 대한 답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 답이 저절로 딱 떠올라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해 가는 과정을 사실은 대학에서 그 설명을 더 잘해놨는데 이게 많이 써온 바람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모여하고 깊은 상태에 빠지고 삼매 상태에 빠지면 얻어지는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결과물은 득하죠. 얻어요. 뭐를 정답.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뭐 제가 소화되는 얘기는 아닌데, 안고 살 때 심평한 상태를 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평. 우리가 삼일신고도 노는 얘기인데.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죠. 네. 명상을, 근데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구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기도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고요. 안 씁니다. 기도는 이제 일종의 이제 기성 그 종교나 이제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종교 안에서 주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좀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제목을 내놓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바라던 또 저 윗분이 이제 어떤 분을 윗분으로 생각하든 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소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명상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한 저희 이제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에서는 이제 신의 개념이 있고 그 신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신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 지난번에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분이 그리고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의 또 역할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명상을 할 때 내 어떤 바램이나 이런 거를 내놓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정말로요 사실 오늘 제가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를 더 해서 뭐 서로 다른 의견이면 다른 의견이지만 좀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력이라든가 뭐가 생명이고
이제 의식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이쪽에 도도라든가 이런 쪽에 솔직히 말해 너무 무식해서요. 좀 그냥 이제 저 토론에 이제 끼어들지 않고 제가 듣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게 이제 다 에너지의 문제라고 이제 저희 보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가 크게 두 개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면은 이제 물질 에너지하고 의식 에너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의식 에너지가 사실은 물질 에너지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고 이제 그런 전제로 저희는 명상할 때도 그래서 이 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명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이 현실이 되길 바라거나 이제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가 내 의식 속에 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중하는 대상이 아까도 명상에 대해서 이제 좀 단계를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그 의식이 곧 생각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혹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또 따로 토론을 되겠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파동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내 의식 속에 담고 있느냐 그 담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내용인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명상을 한다고 부를 수 있는 그 의식의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순수하고 파워 있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런 이제 크게 보자면 그 세 가지 단어 형용사 안에 어쩌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힘을 느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전체가 사실 순도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에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순도가 우리가 이제 순수 의식이니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가 결국은 그 어떤 생각을 내가 내 의식 속에 담고 있던 간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수하냐 하는 건데 사실 순수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얼마나 그 우주의 그 본래의 질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건 말 언어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수할수록 파워가 있죠. 네네 때묻지 않은 그 본래의 진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보편성 있는 어떤 진리와 일치되느냐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희석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힘을 갖는 상태가 이제 순수한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에너지에 집중하는 거가 이제 명상이라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뭘 달라든지 내가 막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일은 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떤 내 우주에 이제 그런 에너지를 내가 생산하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게끔. 제가 느끼기로는 기존의 종교에서 뭐랄까요 그 삿된 그런 그 기도랄까요 그 기도의 그런 뭐랄까 그 나쁜 그런 면을 한 단계 뛰어넘은 그런 상태를 저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근성 설을 얘기하는 거지근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단계 뛰어넘은 아니면 몇 단계 뛰어넘은 그런 기도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명상으로서 이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계신 그 신한테 부탁을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 완전히 그 시해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거저주고 무한 긍정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아무런 폭력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의 그 역할이랄까 이제 특성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 그거는 또 아마 이제 뭐 신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신이 있다면 진리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신이 어떤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오잖아요. 제가 좀 네. 한마디 할까요?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도는 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신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대화의 질이 좀 이렇게 그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한다면 기복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걸 하늘까지 감동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할 때 기복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꼭 진리만을 위해서 하느님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절박하고 모든 거 해서 그 어떤 기복을 바라고서 하느님과 대해도 그건 기도가 아닌가. 기도는 맞습니다만은 아니, 그거까지만 제 얘기. 예. 기도는 맞습니다만 자꾸 말하면 제가. 예수가 그 기도의 본을 보였다고 보이죠. 그러면 주 기도문을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내용이 주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아주 함축돼 있어요. 진짜 함축돼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많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을 주기도문에서 앞부분 빼놓고 뒷부분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저는 그거는 아니 너무나 완벽하게 근데 잠깐만 됐다고 기도로 살짝 옮겨갔는데요. 일단 영상을. 근데 그 브라바 커브리스에서 하던 그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마지막에 신에 대한 정의와 그러다 보니까 영성에 관한 마지막 차이가 좀 나서 그렇지 해가는 거 나머지는 놀랍게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성취가. 그런데 어떻든 지금도 기도와 그걸 섞지 않으시고 하는 거 멋있어 보이고. 자, 일단 말이죠. 그 명상이라는 주제가 정말로 좋아서 사실은 명상만 제대로 되면 어떤 수련법을 갖다 놔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오늘 김 교수님 또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단순하게 돌려봤는데 조금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명상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말한 걸좀 생각이 나는데 그 명상이라는 게 아까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거기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한 상태가 쭉 유지가 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거든요. 다른 생각이 침범이 안 될 때 이것이 이제 그 명상의 그 초입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명상에 많은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생각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각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그 명상의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하나의 생각에 딱 집중이 되니까 안정감이 오는 거죠. 아까 하나만 자가 그 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이 됨으로써 명상이 누구 단계가 되는데 안이 될 때는 자기가 평상시에 뭐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고 뭐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까 그 파도 그 안정 파도가 갔을 때 그 유지가 조금 된다. 그럼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면 본래 자기 생각으로서 가지 않는 그 상태 되니까 본래 자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자기가 언제나 드러났는데 생각이 그걸 가렸으니까
명상은 본래 자기에 드러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생각만 안 들어오면 그건 명상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참나에서 참나 참나 소리를 들으려는 예, 예. 그 참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유지가 되면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니까 안정 상태, 정의 상태가 되고 정의 상태는 편안한 자가 되고 편안이 되면 생각이 들러버리지 않는 일정한 상태가 쭉 유지되니까 그러면 생각에 휩싸였던 세계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생각이 진짜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명상인가. 네, 저는 말씀하는 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 무슨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 예. 도박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모욕감을 그것도 들어가지고 정에 들어가니까. 그 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 생각만 그냥 계속 나는 거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에 완전 빠져 있고 도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게 게임에서 이기고 돈 딸 수 있는 거 그런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거 고민해봤거든요. 예, 예. 집중 상태까지는 같은 상태 같아요. 예. 근데 거기다 이제 무엇을 놓느냐에 달렸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기심을 작동한 자기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주제를 내가 어떤 것을 이기심을 취하기 위해서 놓는 그런 여기가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그래서 그거 좀 알기 하기가 조금 사실 아까 도덕적 설명, 도덕적인 대학을 설명하시면서 고유활정이 고유활정을 빼친 거죠. 사실은 집중까지는 된 건데 정까지는 그다음 고유함. 그러니까 이 사실 대학에서 그 명상 과정 설명을 잘했는데 명상이라고 생각 잘하겠죠. 근데 고유함이 깨지면 쉽게 말해 이것이 그 고유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한 상태 다음에 고유활정이 된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도교 수련에서는 지금 입정 상태에 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처럼 명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도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부라고 하죠. 그 명상만 가지고는 거기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명공부를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몸이 다 이루어지고 했을 때 이제 입정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 가지 생각에 집중이라는 게 소설책을 읽듯이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도교 수련에서는 거기서는 이 단전에 하단전에 집중하든 3단전에 집중하든 아니면 길을 내 몸에 돌리는 게 집중하든 그걸 해가지고 마음으로 길을 계속 단련시키고 이끌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디 생각에 골똘 빠져서 막 소설하는 거 쓰는 이런 거는 좀 집중이라고 도교에서 얘기하는 도교에서는 그렇게 수행하는 아니 도교의 일부 단전 호흡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일부는 일부인데 왜냐면 거기에 워낙 파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중국 전진교 용문파랑 무당파의 같은 그 저기를 합해서 얘기하는 네, 아니 아는데요. 우리나라에 저희 중국에도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원래 종미권의 전진교 용문파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물론 이제 이것도 불교처럼 내려면서 스승에 따라 굉장히 많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코어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도사들이 이 수행하는 도사들은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가끔 모여서 또 하고 배우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문파의 본산이 북경 백운관인데 백운관 가서 배우려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모치로 해가지고 거기에 서로 커넥션이 되고 하는 사람끼리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주제가 명상이 좀 바뀌긴 했는데 명상이 이제 방식 하니까 저도 이제 그걸 해보긴 한 사람인데 명상에 그런 테크닉을 쓴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어요. 거기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전진교 이루어지고 무당에서 한다는 거기에서 하단전에 거기 계명경을 굉장히 유명하나요? 그렇죠. 네. 거기 진종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 진종.
해명경에 진종 또는 진종자라는 말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원문에는 아마 진종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진종자라고 그래요. 번역을 진종자라고 전해요. 그 진종자가 진종자를 수령하면 어떻게 갖다 쓰나요? 거기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해명경, 대성법경 또 몇 가지 그 네 개는 오충을 유화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오리파라고 또 이제 조금 네. 있고 실제로 또 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다 받아들여서 서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제가 그 분명히 원래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책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해명경이 얼마나 된 책이죠? 기간이? 연도가? 그렇게 못되진 않았죠. 청나라 때. 그 정도죠. 자, 근데 그게 그래도 진수가 많이 당겼다고 해서 받아 쓰잖아요. 놀라운 거는 제가 다녔던 단전업 도장도 해명경과 대성측경이 그 바이블과 같았어요. 네? 그랬는데 진종자라는 설정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진종자가 뭔지 심각하게 고민을 덜 한 거예요. 진종자가. 진종자가 뭘까요? 그거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단지 이제 네. 한 가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남아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제 해명경이나 대성법경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수행에 굉장히 디딤돌적인 것만 있고 실제 거기에 있는 가정이나 수행법들은 다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행법들은 계속 개인 멘토링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지 그 책 보고는 거의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원장님이 생각하듯이 그걸 보고 깨달아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사이에 있는 이런 거를 간극을 메꿔서 했다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그걸 보고 수련해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진전이 있기가 어렵다는 게 대부분. 지금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봤는데 보다 보면 결국 하이라이트 용어가 진종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종자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안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종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종자가 이게 불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저는 좀 써주셔야 그러니까 진종자에서 수련하시면서 많이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하면서 네. 실제 배워서 제가 마음에 딱 드는 거는 호생실방 영상이 제가 제일 좋다. 예. 네, 그래서 좀 실제적인. 네, 실제적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단순 고장을 다닐 때는 책을 보지 말라고 해서 제가 한 3년간 책을 안 봤어요.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바이블이라 그러는데도 안 봤어요. 나중에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쾌을마 중재는 원신과 식신 이러면서 그 설명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놀랍게도 진종자라는 게 아주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선본합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 하이라이트가 빠지면 사실 저는 도교 쪽에 내려온 걸 괜찮았다고 봤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봤다가 다시 그런 걸 보면서 도교가 내려온 게 도가의 만류다. 도교의 만류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종자라는 게 종자가 이 생각의 씨앗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종이면 참 생각이에요. 참 생각이라면 도교에서 주인옹은 많이 들으셨죠? 주인옹. 그것 때문에요? 이 도교 수련의 핵 중에 하나가 이쪽에 참나처럼 이 불교에서 진화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쪽엔 그 단어를 안 써서 주인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인옹은 주인이 되는 할아버지예요. 옹자는 할아버지.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과 같아요. 주인공이야. 몰랐죠. 근데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이라고 그러는 거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좀 무지하게 오래된 거야. 탄생서부터 처음 된 거라. 어떻게 보면 얘가 선천기인 거예요. 얘가 선천기의 원천이야. 그래서 이 진종자라는 건 선천기에 대한 이해를 깨워서 얘의 씨앗을 얘를 놓고 얘를 키워가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호흡에 의해서 풀무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에 대해서 생각을 초점시켜서 그 아이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족쇄를 갖고 있던 거를. 그러면 이 기운이 저절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억지로 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써있기도. 근데 편의에 의해서 약간 뭐 7대3, 8대2 나눠가면서 이러는데 그거가 그게 아니고 얘가 기운이 되면 저절로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간다. 사실 책에서 써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안 하냐? 진종자를 안 해. 진종자를 안 가르치단 말이에요. 진종자를. 제일 중요한 거를 빼고 안 가르친다니까? 예를 들어 명상에서 주의 집중을 안 하고 야 앉아서 좌선해.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니까? 그러니까 진종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불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안에서 피어나는 기운이 여기 척척 싸서 하단전에 뭐 기운 단전 모으고 중단 해갖고 나중에 도태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도태를 처음부터 키우는 거야. 왜? 진종자 영어는 도의 태하거든 얘가. 그래서 자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종의 자아를 키우는 거라 참생각, 지나, 주인홍 얘를 키우는 거야. 근데 이거 가르치는 데를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사실 써있어 다. 그러니까 안 써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체계만 남았냐면 하단전에 풀무지를 해서 기운이 생기면 이 기운에서 장호흡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점점 기운이 되면 미려를 옮겼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어느 정도 돼서 소주천이 완성이 되면 구슬이 생기면 이 구슬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학이 이루어지고 대학이 이루어지면 도태가 이루어지고 도태가 이루어지고 모두의 출신을 10월 양태에서 출신을 하게 되죠. 이게 코스예요. 근데 굉장히 대단하고 멋있어 그게. 그냥 그럴 뿐이야. 왜냐? 제가 나중에 사실은 바로 10월 양태 때문에 11일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10월 양태가 좀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 나와갖고 아장아장 걷다가 얘가 이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잘 가르쳐. 도달한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건 막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제일 중요한 도태 개념하고 도태가 엉터리 개념이고 일단 그 다음에는 진종자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종자를 안 가르친 해명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명경이라는 책이 훌륭한 거는 진종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잘못된 책인 줄 알았는데 대성척견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책인데 해명경은 격이 달라요. 그래서 해명경하고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갖다가 자기 번역 능력도 안 되니까 다 갖다 붙인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한 게 태국마중대하고 해명경 이윤희 씨 같은 사람, 서울공대 나와서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번역 엉터리야. 저 몇 개 읽어봤어, 구조를. 아직 찍어서. 한문 실력은 떨어지니까 자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봤는데 아예 엉터리. 그러니까 수련을 어떤 식으로 했냐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막 틀렸어. 한참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번역을 마음대로 바꿔놨어. 번역에 기초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모르면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다 바꿔놨어요. 단전, 하단전. 뭐 이건 자기가 다 단전을 하단전으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교과서처럼 사람들이 갖다 보거든요. 아니 어떤 건 원전 봐야 돼. 할 수 없이. 그래서 진종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명경 강의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사람 3일이면 다 깨닫게 하겠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진종자 아시죠? 진종자? 처음 듣는데 진종이겠죠. 아, 그게 그거죠. 그랬더니 사라져 벌써 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별로 안 가르친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명상을 해도 이런 거겠잖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명상은 나쁜 주제도 명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잘 방법이니까. 네, 방법이니까. 생각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좋은 데 쓰고 깨달음의 궁극을 돌아가는 건 불교에서 팔정도처럼 정자를 쓰잖아요. 정자는 바르게 잘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구하는 한쪽에 집중하면 그냥 지거든. 근데 바르게 집중한다는 건 정이란 말이죠. 하나 그칠 지, 하나에 집중하는 이게 정이에요. 하나 전체 하나에다 집중을 해야 돼. 즉 불교 얘기하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는 이 정에 해당하는 게 진종자에서 나오는 거다. 도교의 하이라이트는
진종, 주인은. 근데 그 수련법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배우시는 게 진짜 이게 이 자리지. 가짜지. 책대로도 안 가르치는 거. 자기네가 삼는 교본대로도 안 가르치는 게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실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3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말은 해. 제가 가르친 데서 말은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컨셉이 안 들어오는데 명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대목은 바로 원심과 주인용, 진정, 이게 다 통하는 컨셉이라 여기에는 불교가 통할 수 있죠. 선불합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선불합종 안 돼요. 말로 큰 소리 치는 거지. 그 유하양법 번역도 틀린 거예요. 또 번역들을 다 이상한 사람들 해서 금선직록 이거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 금선이 되려면, 금선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안에서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내 안에서 피어나서 육체까지 이룬 사람, 이게 금선이에요. 근데 무슨 장생을 불사하고 영생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꽤 자신 있는데 원서가 안 그래요. 원서가. 근데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누가 틀렸겠냐. 만약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걔들은 본산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그 맥은 이어져 지금 꽝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내려오는 종미원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여동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하양이. 그래서 주인이 좀 엉터리죠. 그 사람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죠. 호가호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련을 하든 무슨 우리가 깨달은 어떻게 토론을 하든 참을 먹고 들어가서 읽어내면 명상을 해도 우리가 도덕경에 있는 하이라이트나 놀랍게도 도덕경에서 그 설명하는 명상법과 수련법하고 또 오늘 예를 잘 들어주신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법하고 도덕경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과정을 더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큰 뜻에 별로 차이가 없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기관도 사실 핵심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과정이 더 상세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앉아서 할 거냐, 움직이면서 할 거냐, 무술을 하면서 할 거냐,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냐. 그 방식만 들어가진다면. 그러니까 그냥 명상법에는요, 너무 다양해서 건강을 위한 거냐, 돈을 벌기 위한 거냐, 이거 다 돼요. 그러나 진짜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가 되고 그걸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전혀 다르다. 바르게 딱 그 한 자리밖에 없다. 오직 하나. 근로에다 명상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법을 잘해야 정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좀, 근데, 명상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어디로 도달하고 하나의 그 도구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구다. 그 도구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면 안정감, 정이 되고, 정이 되면 이제 안이 되고, 안이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메커니즘은 거기다 이제 그 자리에다가 뭐를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가 고자에다 그 집중하는 그 대상을 자기 원하는 걸 보였나? 그럼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자기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아까 지금 뭐 도박을 한다 해도 도박이 잘 될 수 있죠. 저기 되니까. 근데 결국 깨달음으로 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 살아나가는 건데 살아날 때 아무리 집중하면 그거는 도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도통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도통하려면 그거 명상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둑질하는 것도 된다고 봐요. 도둑질 명상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깨침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그 자료를 뭘 갖다 놓을 것이냐? 뭘 갖다 놓을 것이냐? 난 이거 같아요, 이거. 이게 뭘 놓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건강을 이룰 수도 있고, 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커니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난 지금 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그 자리에다, 마지막 자리에다 뭘 놓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쪽으로 접근해 봤냐면요,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화두 접근해 봤거든요. 그 한 자리에다가 이목구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목구를 계속 놓고서 그냥 끝까지 그걸 뭉개들어줘요. 다른 상황이 맞벌려도
거기다 정원 일고 안 일고 계속 가다 보면 이목구가 어느 날 확 터지는 수가 있는데 터지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지어진 문제가 아니었구나 탁 터질 때 그게 깨침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건 화두를 통한 깨침이겠죠.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이걸 놓는데 진짜 진 말씀 못 듣는데 진종지 아니고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가 그 대상을 놓는데 아무거나 놔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를 놔야 되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호흡을 걷어놓는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걷어놓으면 호흡에 대해서 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호흡에만 정을 줘갖고 과연 깨침이 되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거기를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조그만 난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 우주로구나. 내 자신이 신이로구나. 하는 것이 자꾸 거기다 하나에다 정말 그 정에다 제일 중요한 데다 놓으면 그게 깨쳐진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놓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죠. 내가 나무로구나 계속 나무로는 자기가 나무가 돼버린다. 좀 그런 얘기예요. 메커니즘. 차. 이 차가 왜요? 따르신 분이신 네, 이해가 집중을 잘하셨군요. 영상이 잘 되시니까 그냥